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명철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소화약제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는 대구에 있습니다. 산지대학이고요. 또 우리 학과인 소방방재학과는 경일대학 중에서도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학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장비가 많이 필요한 학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는데 소방방재학과에서는 사실 장비가 많이 필요 없는 학과일 수도 있죠. 우리 학과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화약제학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화약제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물질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나 여러분들이 소화기 속에 들어있는 분말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거품으로 불을 끄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기체 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처음 들어봤는 할로겐 화합물이나 또 청정이나 이런 물질을 넣어서 불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분석들 또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한 어떤 조사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목재 화재냐, 그러면 유류 화재냐, 그렇지 않으면 금속 화재냐, 가스 화재냐 이런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써야 될 소화약제는 다 다르겠죠. 또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끌 수 있는 그와 같은 소화약제의 선택과 농도도 또 다르겠죠. 그런 소화약제들을 선택하고 저장하고 방출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불을 끄는 것에 관한 학문이 바로 소화약제학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한 한 쉽고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셔서 한 학기 끝마쳤을 때는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사용해야 될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소화약제화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동화기술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2017년 3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것은 제가 썼기 때문에 김명철 소화약제화학 동화기술 을 찾으시면 아마 교재를 어렵지 않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폭넓은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권 정도 참고 도서를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서는 제목이 소방약제화학입니다. 출판사는 신광 출판사이고 출간 연도는 2006년도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책 한두 권 정도를 구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학과 소방방재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소방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지원을 받아서 소방학과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비들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프라이드로서는 아마 국내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교육시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설과 또 그런 모든 장비들 또 그런 교육 여건을 통해서 이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좀 폭넓고 그런 강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적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7주차 수업을 끝난 다음 8주차 될 때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또 기말고사는 14주차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주간이죠. 15주차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30% 반영하고 기말고사를 30%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도합 60%죠. 그러면 나머지 40% 중에서는 20%는 퀴즈 시험을 치겠습니다. 퀴즈 시험은 미리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수업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주차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객관식 문제, 20문제 정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퀴즈를 시행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퀴즈가 두 번째가 시행되겠습니다. 그럼 퀴즈 한 번 할 때마다 10%, 10%, 노합 20%가 퀴즈 두 분으로서 그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남아있는 20%는 여러분들이 과제물로서 여러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물에 대한 것들은 뭐 이미 수업 계획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했는 그 주제, 이 청정소화약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신 후에 A4 용지 3매 정도, 물론 글자 크기는 대략 10포인트나 11포인트 정도로 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중간고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2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소화약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소화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들을 분류하고 또 그 분류에 맞추어서 소화약제들도 분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약제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체로 된 분말 소화약제가 있는가 하면 액체로 된 것도 있고 또한 기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교과목을 배울 때 첫 번째 제가 폭넓은 기초 지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물질들이나 소화약제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이 나는 경우 또 이 불을 꺼야 될 경우에는 항상 그 이론과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 즉 연소 이론이나 소화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이 과목의 가장 주된 중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소화약제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특정한 화재 형태 또 불에 탈 수 있는 재료인 가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선택해야 될 소화약제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소화약제는 전혀 소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떤 소화약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화재의 형태, 가연분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소화약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 과목에서의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 목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약제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화약제를 분류할 때는 이 소화약제가 어떤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화재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서 이 소화약제를 구분하는 것,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업 목표이고 그것에 대한 또 성질들과 특성들을 익히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큰 지식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화약제들이 특성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나무와 같이 타는 그런 화재일 경우에 효과적인 소화약제가 있는가 하면 기름 화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금속이 이 불이 타는 금속 화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쓰는 소화약제들은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화약제별로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과목을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화약제를 운영할 때에는 여러분은 일반인이고 이 과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약제를 많이 뿌려주면 불이 잘 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죠. 어떤 소화약제를 선택해서 또 어느 정도 농도로 뿌려주는 것이 그것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화약제의 운용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운용에는 비단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농도로서 불은 꺼지되 사람에게는 건강에는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소화약제의 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웠을 때 익혀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정도의 이 법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란 겁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짧게는 화재안전기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NFSC란 말합니다. National Fire Safety Code라는 것에 이니셜을 따서 NFSC라고 말하죠. 그게는 물을 소화약제로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거품을 발생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같은 기체를 하더라도 이산화탄소이냐 할로겐 화합물이냐 청정이냐에 따라서는 다 운용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란 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란 것은 여기에는 소화약제를 운용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과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가연물, 즉 불타는 그 물질들이 다른 물질보다는 화재 위험성이 큰 물질들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 화재 안전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두실 게 뭐냐 하면 법규름이 굉장히 긴데요. 소화약제의 형식 승인과 그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라는 그런 아주 기다란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실제로 소화약제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법령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 두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 번째는 소화약제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